뭔가 단단히 잘못되었어. profoundly, 깊이, 근본적으로, 저 뿌리가 있는 곳에서. 다시, something is profoundly wrong. 무언가가 심하게 잘못되었어. 뭐에 있어서? with the way we live today.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 방식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게 있어.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잠깐만 읽어보시겠습니까? 계속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이 글이 쓰여지기 전 30년 전부터겠죠. 대략 이 글이 2008년, 2009년, 2010년 요때니까 30년 동안,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미덕으로 삼았다. 무엇을 갖고서? The pursuit of material self-interest. 물질적인 자기 이익을 갖다가 추구하는 것을 좋은 거야. 부자는 훌륭한 사람. 가난한 건 죄악이야. 실로 this very pursuit, 바로 이 추구, 이것이 현재 구성하고 있죠. 이루고 있죠. Whatever remains about sense of collective purpose.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는 모두가 다 조선의 독립을 열망했던 건 아니었겠죠. 밥 먹다가 가끔 생각날 수도 있고 그냥 현실에 그냥 묻혀 살다가 그래도 어느 순간 한번 그래도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뭔가 일본 사람에 비해서 승진이 좀 뒤처질 때 좀 짜증이 나기도 할 테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보통 그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 민족이 그래도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조선의 독립을 원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1980년대는 어떨까요? 군부 독재 시절 때 모든 사람들이 열렬한 민주투사였을까? 아니죠. 아니었겠죠. 하지만 저기 마음속 깊이 조금씩 전부 다 뭔가 자유라든지 민주에 대한 열망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주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이제 컬렉티브 퍼포즈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런 집단의 어떤 목적이 없어요 지금은. 그죠? 이런 집단의 목적의식, 집단의 어떤 목적감 이런 게 없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게 한번 있다고 쳐보자. Whatever remains, 남아있는 게 있다 손 치자. 그 몇 안 되는 것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그나마 나, 너, 그녀, 여기 있는 사람들 그나마 공통적인 목적, 다 공통적인 어떤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다 물질적인 자기 이익 추구라는 거지. 나나 너나. We know what things cost. 우리는 저게 얼마고 저게 얼마고 비용은 알아요. 가격은 알아요. 하지만 have no idea what they are worth. 저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해요. 다 가격에는 예민한데 가치에는 몰라.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어떤 판결에 대해서 또는 어떤 입법 그 법안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그죠? 저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요. 그죠? 저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요. 저게 페어 공정한 거야 안 공정한 거요. 저게 정의로운 거야 안 정의로운 거요. 저게 옳은 거야 안 옳은 거요. 그죠? 저게 과연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세상을 가져다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묻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세계 이런 거에 대한 상이 있나 사람들이? 당장 내 월급 봉투가 더 두꺼워지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게 더 맛있는 게 들어가고 내가 더 좋은 걸 걸치고 이거에 관심 있지. 누가 더 좋은 세상, 함께 사는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옥이죠. Those used to be. 앞에서 지금 물어봤었던 이 물음들이 the political questions. 정말 존재했었던, 누구나 다 떠올릴 수 있었던 the 정치적인 물음들이었어요. 비록 그것이 쉬운 대답을 갖다가 invite 하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물음들을 갖다가 던져야만 한다. 야, 글의 첫 시작이 엄청 세네요. 그죠? 보통 에세이는 이제 I를 주어로 하는데 이 글 같은 경우는 I는 없고 위로 시작을 하긴 하지만 역사학자면서도 정말 글을 정말 잘 쓴다 라고 알려져 있는 토니 주트라는 분의 Il Fares the Land라는 책의 첫 머리글입니다. 머리글의 첫 머리예요. 이분이 참 아주 역시나 또 사람 좋게 보이시는 분이네요. 이건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시고 말년에 좀 많이 아프셨어요. 그죠? 2010년에 돌아가셨어요.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돌아가신 거죠. 뭐랄까 서유럽에서는 굉장한 뭐랄까 몇 남지 않은 정말 지식인, 참 지식인으로서 기억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주로 전후 유럽 역사를 좀 연이네요. 포스트월, 그죠? 이런 책으로서 유명하신 분인데 이렇게 좀 사회적인 발언, 정치적인 발언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지식인의 어떤 전범으로서 기억되시는 분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지식인들과 다르죠. 어떻게 하면 정치인들 변호할까? 거기에 급급한 소위 정치 그 값싼 지식인들하고는 다르죠. 서초동에 나와가지고 강남에 건물 한 채 가지는 걸 꿈으로 가지고 있는 분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에 껴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인들과는 좀 사뭇 다르죠. 겉으로는 맨날 자유민주주의를 떠들다가도 그 자유민주주의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그 자유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번지르르한 기름기 진 얼굴을 병풍으로 서 있는 걸 또 주저하지 않는 또 그런 지식인들과도 다르죠. 이분의 책이 은근히 많이 번역이 됐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지식인의 책임, 기억의 집. 기억의 집이라는 그 회고록도 번역이 됐네요. 여기 나와 있죠? Il failed the land. 이 땅이 잘못 가고 있어. 일이라는 게 well의 반대한 말이란 말이야. 건강한, 잘, 좋은. 그러니까 fair는 간다. 그러니까 이 땅이 참 안 좋다. 잘못 가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국내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 자유시장과 복지국가 사이에서 죽어가는 역사학자의 격렬한 분노와 슬픔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 지금 제가 읽었었던 요 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분노 같은 게 막 느껴지지 않나요? 막
슬픔이 막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그런 글들 가운데에서 이런 어떤 어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조를 가지고 있는 글이 되게 당시 그쪽 세계에서는 좀 파문을 일으켰던 것 같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대놓고 막 세게 얘기하잖아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 세계의 현대적 삶의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이런 퀄리티는 인간의 조건에 인히어런트한 것은 아니다.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아니 원래 우리 인간이 원래부터 그랬냐. Much of what appears natural. 내추럴하게 보이는 것, 되게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에 오늘날 much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dates from the 1980s. 1980년대부터 기원하는 것이다. 과연 근데 그 전에는 없었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이제 더 급진적인 사람과 이 사람과의 어떤 차이를 얘기해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아니 1980년대 전에는 뭐 괜찮았나? The obsession with wealth creation. 부의 부의 창출, 이것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privatization, 사유화, 민영화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private sector, 공적 영역이 아니라 private sector에 대한 숭배.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되게 심각한 건데 지금 그 심각한 걸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거의 고착화되면 계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양극화죠. 빈부 격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우리보다 10년, 20년, 30년 전에 서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들에 뒤따르는 수사들, 사람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떠들고 저렇게 떠들 거 아니야. Uncritical admiration for unfettered market. 재갈이 물려 있지 않은 시장에 대한 맹목적인 무비판적인 찬양. 모든 것에 규제를 풀어라. Disdain for the public sector. 공적인 부문에 대한 멸시. 예를 들면 사립학교, 공립학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자사고하고 일반 학교. 그 다음에 병원도 마찬가지죠. 좀 비싼 돈을 들여서 난 저기서 받는다. The delusion of endless growth. 무한한 성장이란에 대한 망상. 과연 무한한 성장이 있을 수 있을까? We cannot go on living like this. 아니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계속. 2008년도에 왜 큰 위기가 있었잖아요. 경제 위기. 근데 이것도 리들이야 리들. 그죠? 대파국은 아니었잖아요. 2008년도에 The 리들 크래시는 바로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뭐에 대해서 상기시켜주는 거냐? Unregulated capitalism. 규제받지 않은 자본주의가 바로 그 자체 자신에 대한 가장 큰 적이다. 자승자박 난다. 그죠? 이것에 대한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또 누군가는 물어보겠죠. 약간 좀 더 급진적인 사람은. 야 그러면은 규제받지 않은 자본주의가 문제란 얘기는 자본주의 그 자체는 괜찮다는 얘기니? 자본주의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본주의를 규제한다는 게 과연 정말 규제하는 걸까? 또 누군가는 이러겠죠. 야 어설프게 규제해서 이런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정말 시장에 맡겨놨으면 괜찮잖아. 또 저쪽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글을 쓴 사람에 대해서. 하지만 어느 정도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의 생각엔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만간 그 규제받지 않은 시장은
자기 자신의 어떤 과잉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먹히게 될 것이다. fall prey to. 그리고 나서는 당연히 망가질 테니까 그때 가서는 또 도와달라고 국가에게 의존하겠지. 그래서 막 왜 그 기업들 막 무너지고 할 때 나라 돈 풀어가지고 막 메웠잖아요. 그죠? 구제금융하고. 또 누군간 그러겠죠. 야, 국가가 제대로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를 안 했으니까 이 모양이지. 아니면은 또 야, 과연 국가가 시장과 전혀 별개의 어떤 그런 제도인 걸까?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if we do no more than pick up the pieces and carry on as before. pick up the pieces란 말이 뭐겠어요? 뭔가 무너져가지고 그 부품 잔해를 얘기하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워 담는 거죠. 다시 주워 담기만 하고 전처럼 그냥 계속 쭉 그냥 없던 일처럼 계속 캐리온 한다면 우리는 곧 다가온 때에 더 큰 업히벌, 대격변, 혼란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예상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이 사태에 대해서 비관적인 어떤 전망을 하고 있어요. 다음 달에 또 한번 읽어보시죠. 아우 힘들어. 한 페이지인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지만 어떤 이 사태에 대한 대안을 갖다가 생각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은 something new라는 거예요. 비교적 최근까지 이런 liberal societies, 서유럽과 영미권 거기를 가리키는 거겠죠? public life는 보통 이루어졌는데 논쟁의 그늘 아래 이루어졌대요. 바로 자본주의의 옹호자들, 그리고 그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자들. 이 자본주의의 비판자들은 보통 이런 종류의 사회주의랑 결부되어 있었겠죠. 아주 그냥 정통적인 어떤 공산주의자도 있었을 테고, 뭐 예를 들면 또 누가 있을까? 북한이라든지 뭐 중국과 같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일국 사회주의, 제3세계 사회주의, 독재, 그죠? 뭐 이런. 그다음에 약간 좀 사회주의긴 하지만 되게 민주적인 어떤 그런 걸 지향하는 그런 사회주의도 있었을 테고, 시장, 그죠? 의회 민주주의를 좀 많이 도입한 그런 사회주의도 있었겠죠. 아무튼 이런저런 그런 사회주의가 있었겠죠. 1970년대까지 이러한 논쟁은, 그죠? 좌우 양쪽에서 되게 좀 의미를 많이 상실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별로 근데 이제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이제 거의 승리를 했으니까, 그죠? 잘 나갔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좌판이 우판이 이런 구별은 그래도 좀 쓸모는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딱 걸쇠, 나사 이런 것을 제공했어요. 목 같은 것을, 그죠? 이런 컨템포러리 어페어즈, 현대 세계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어떤 비평의 어떤 목소리를 갖다가 낼 때 걸어둘 수 있는, 난 좌파 쪽에서 얘기한다, 뭐 저 사람은 우파 쪽에서 얘기하는군, 이렇게 해서 좌파 우파라는 말이 그래도 쓸모는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30년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시죠? 1980년부터 신자유주의 그래가지고 레이건 대처 이후로 정말, 그죠? 정말 시장 만능주의가 약간 전 세계에 팽배해 있었잖아요. 30년 동안 학생들은 나에게 이렇게 항의해오고 불평을 토로했었다는 거죠.
It was easy for you. 에이, 선생님, 교수님 세대는 편했죠. 교수님 세대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386, 586, 그죠? 아이디얼과 아이디어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선생님 세대 때는 뭔가 믿는 구석이라도 있었죠. 뭔가 이렇게 이념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 바탕으로 해서 뭐 민주화도 이뤄내고 어떤 세상을 갖다가 바꿔놓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서양으로 치면은 80년대, 9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 그죠? 한 세기의 그 첫 10년, 그때 세대, 우리로 치면은 90년, 우리는 좀 10년 좀 더 늦으니까 90년대생, 2000년대생이 되겠네. 우리나라는 요즘에 20, 30대, 저도 포함이 돼야 될 텐데. 우리는 아무것도 촛도 가진 게 없어요. In many respects, 많은 점에 있어서 그래, 내 학생들의 말이 맞다는 거죠. 그래, 우리는 쉬웠었어. 우리보다 앞선 세대가 쉬웠던 거랑 유사하게, 그죠? 586 전 세대도 뭐 대학만 나오면 취직되고 뭐, 그죠? 그 당시에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박정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민주화뿐만 아니라 어떤 그 현대화, 부의 성장, 산업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없어요. The last time a cohort of young people expressed comparable frustration at the emptiness of their lives and the dispiriting purposelessness of their world. 그죠?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이것에 견줄 만한 어떤 좌절을 표현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들 삶의 공허함과 세계의 무목적성, 사람 기운 빠지게 만드는 그렇게 좌절을 토로했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1920년대였다는 거죠. 그때가 어떤 때예요? 뭐 피츠제랄드라든지 해밍웨이, 그 잃어버린 세대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했었던 그때가 되겠네요. 그죠? 이 대목이 참 마음이 아파요. If young people today are at a loss. 요즘 젊은이들이 뭔가 어쩔 줄 몰라하고 뭔가 방향이 없고 되게 뭔가 공허함을 막 느끼고 이러잖아요.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근데 타겟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진 않아요. 분명히 뻔히 문제가 보여요. 대학생들 아니면 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다 보면 startling checklist of anxieties, 아주 깜짝 놀랄 정도의 걱정거리들 쫙 체크리스트가 나온다는 거야. 실로 지금 막 성장하고 있고 부상하는 세대는 엄청 격렬히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네가 물려받게 될 이런 세계에 대해서. 당장 내 아들 세금, 당장, 그죠? 이 정말 노령 인구들 다 떠받들어야 되잖아, 지금 밑에 세대들은. 하지만 accompanying these fears, 이런 두려움에 뒤따르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A general sentiment of frustration, 되게 만연한 일반적인 좌절감이라는 거죠. We know something is wrong. 그래, 우리는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 아는데 There are many things we don't like. 정말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많은데 What can we believe in?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돼? 어떤 이념을 갖고 이 세계를 헤쳐나가야 돼? What should we do?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고. 어쩌면 이것은 되게 아이러니한 뒤집힘이라는 거죠. 전도라는 거죠. 태도의 어떤 뒤바뀜. 이전 시대와.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왜 586만 하더라도 이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막연한 어떤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도 있었고 철학도 있었고, 근데 없어. 서양도 마찬가지죠. 60년대 보면은 굉장히 과격했잖아요.
68세대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 나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세계를 바꾸는 방법은 알고 있었대요. 정말 이 근거 없는 자만이죠. 그죠? 어쩌면 이런 586이 이런 자만 같은 것이 그에 뒤따르는 반동의 어떤 백래시를 설명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죠? 만약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약간 크게 보면 좌파 쪽이니까 좌파가 자신의 어떤 그 운세를 갖다가 지금 굉장히 열세인데 운세를 갖다가 리커버 하려 한다면 어느 정도의 겸손함이 필요할 것이다. 그죠? 어쨌거나 you must be able to name a problem if you wish to solve it. 일단 어떤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일단 그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명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뭐라고 명명을 해야 될지. 야. 그러면서 이 책은 그 애틀란틱 아쉽네요. 이 동아시아나 이 태평양까지 와야 되는데 대서양의 양쪽, 다시 말하면 서유럽과 그 미국 이쪽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거야. 이 책은. 그리고 자기는 이 책에서 사회민주주의, 소셜 데모크라시라는 말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 지금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도 사회민주주의답지 못하고 미국의 사회민주주의는 말만 들어도 그냥 어우 질색팔색하는 이거 혁명 아니야? 사회주의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고 뭐 오바마나 뭐 힐러리 같은 사회민주주의는 그냥 제스처에 불과하고 나는 좀 더 진정성 있는 사회민주주의를 원하고 그것이 이 앞으로의 세계를 갖다가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이 문제를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어떤 해결책 열쇠 이것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식의 사회민주주의를 딱 표방하는 따르는 그런 정당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없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에세이 이 머리글을 갖다가 먼저 썼어요. 이 뒤에 나오는 글들보다 아주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인상을 남겼나 봐요. 보세요. 나는 많은 흥미로운 어떤 코멘트와 제안을 갖다가 받았다. 그것들 가운데에는 아주 사려 깊은 비판도 있었어요. 한 젊은 동료에. 근데 그녀가 뭐라고 썼냐면 What is most striking?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것은 무엇이냐? About what to say. 네가 말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다시 당신이 말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이채로웠던 것은 Not so much the substance but the form. 나대의 법비 구문이죠. 내용이 아니라 그 형식이었다는 거예요. You speak of being angry at our political quiescence. 그죠? 정치적인 어떤 태평함? 그냥 묵묵히 따르는 거? 묵종? 그냥 이 사태 그대로 그냥 흘러가게 놔두는 거? 이거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났다라는 것을 당신이 지적을 했다는 거죠. You write of the need to dissent from our economically driven way of thinking. 그냥 오로지 돈. 경제적으로만 드라이브 되는 사고방식에 대한 반대해야 될 필요성. The urgency of a return to an ethically informed public conversation. 윤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생각도 많이 하고 정보도 많이 갖추고 이런 어떤 대중의 어떤 담론
이런 것으로 좀 돌아가야 될 어떤 긴급성, 이런 것을 당신이 말을 해서 난 너무 기뻤다는 거죠. No one talks like this anymore.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 글을 안 쓰는데 당신은 그렇게 글을 써줘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멋있는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간에 저는 이런 글이 참 좋아요. 자기 온몸으로 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토니 주트의 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읽어보시는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